집단의 에너지는 놀라운 잠재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어리석고 비열합니다. 육체적으로야 죽이지는 않더라도 영혼을 탈탈 털린 산송장으로 만드는 것 따위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이렇게 파시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탱자나라 공영방송입니다. 당신이 세운 대한민국, 우리가 지킬 대한민국, 무너진 상식이 복원되는 그날까지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계속됩니다. 스킬러.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돼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언변에 능한 인물이 아니라 돼지군요. 스킬러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작은 돼지로 양볼은 토실토실하고 두 눈은 초롱초롱하며 동작에 민첩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졌다. 뛰어난 달변가로 어려운 문제를 논할 때는 이리저리 껑충대며 꼬리를 마구 흔드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어쩐지 스킬러의 말에 설득력을 더했다. 스킬러는 검은색도 흰색으로 믿게 만들 만큼 언변에 능하다고 동물들은 말했다.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이야고가, 조지 오웰의 스킬러가, 그리고 역사 속의 괴벨스가, 아울러 지금의 손석희가 그 뛰어난 언변으로 능숙하게 프레임을 짜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네모난 사각형이 아니라 동그란 원이라고 믿게끔 만들 프레임입니다. 우선 민심이라거나 국민 정서라는 기준을 날조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네 편과 내 편을 갈라냅니다. 이때 흔히 써먹는 말이 정의입니다. 사실 정의로운 말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더러운 세상이다, 권력은 추악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충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태블릿 PC 봤니?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태블릿 PC 봤니? 정말 추악한 권력이다. 태블릿 PC 봤니? 알고 보니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상을 더럽게 만들 집단에 붙어먹을 셈이냐, 추악한 권력에 빌붙어 살 작정이냐며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야 주인공이 홀로 수십 명의 악당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게 되죠. 이를테면 17대 1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1997년에 개봉한 비트라는 영화에서 환규라는 배우로 출연한 임창정 씨가 날린 멘트로 유명하죠. 작년에 내가 17대 1로 싸우다가 허리를 삐끗했지. 그러나 현실에서는 17명과 홀로 싸울 1인이 되겠노라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 어느 한편에 붙어야 할 상황이 오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선택을 결심할 때가 되면 일단은 17명 중에 하나가 되어 무리를 짓고 보는 게 현명합니다. 그런 결정을 탓하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 모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이아고가, 스킬러가, 그리고 괴벨스가 속삭입니다. 너 혼자만 남았어. 너 혼자 저 17명을 상대할 테야? 뭐 이런 거죠. 너는 아직도 태블릿 PC 못 봤니?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너만 못 본 거야. 혹시 내가 17명에 속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서둘러 17명 중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는 광기와 결합합니다. 공포와 광기가 결합해서 무리를 이룬 17명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홀로 남은 한 명을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래는 17명의 무리가 악당들이었는데 이제 홀로 있는 저 한 명이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17명이라는 선한 무리에 맞서 싸우는 한 명의 악당이라는 프레임이 세워집니다. 차마 양심에 찔려서 하기 어려운 일도 무리지어 있을 때는 훨씬 쉽습니다. 집단의 에너지는 놀라운 잠재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어리석고 비열합니다. 육체적으로야 죽이지는 않더라도 영혼을 탈탈 털린 산송장으로 만드는 것 따위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이렇게 파시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5%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이런 광기가 날조해낸 결과입니다.